안녕하세요. UCI 곽용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 설명을 드렸던 롤오버 게임에서 UI를 만드는 부분 중에 버튼 UI 게임 객체를 활용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을 보게 되면 UI 게임 객체의 텍스트 게임 객체를 우리가 지난번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버튼 UI 객체를 생성을 하고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버튼 게임 객체를 게임 화면에서 비활성화시키거나 게임을 시작을 했을 때 픽업박스 회전되어지는 부분을 실행하지 않고 버튼을 눌렀을 때 픽업박스를 회전시키고 버튼 게임 객체를 게임 창 화면에서 비활성화시켜 놓는 것들을 같이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이라키 창에 가서 UI 객체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UI 카테고리 안에 버튼이라는 것들은 지금 레가시라는 것, 지금 이 버튼 텍스트 메시 프로를 사용하지 않고요. 이번 시간에는 레가시의 버튼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레가시의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UI 자식 객체로 이와 같이 버튼 객체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름을 플레이 버튼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가시 부분은 지웠고요. 그리고 버튼 앞에 플레이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튼 객체를 확인해 보면 버튼 객체는 텍스트 객체를 자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버튼의 가운데 부분에 텍스트 버튼을 지금 표시가 되어지는 부분은 텍스트 객체를 통해서 글씨가 보여지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우리 이미 지금 카운트 텍스트나 윈 텍스트라고 이렇게 게임 객체, 텍스트 객체를 생성을 했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 이름도 레가시 부분은 지우고 그 앞에 플레이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텍스트가 보여지게끔, 그리고 게임 객체 이름은 플레이 텍스트다. 당연히 텍스트 컴포넌트의 텍스트 속성 값이 버튼으로 되어 있는 것을 플레이라는 텍스트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플레이 그 다음에 폰트 스타일 지금 노멀로 되어 있는데 볼드체로 바꿔볼 수도 있고 폰트 사이즈 변경을 해줄 수도 있겠지요. 만약에 버튼의 크기가 너무 작고 또는 너무 클 경우에는 부모 객체인 플레이 버튼 객체를 선택을 해서 지금 rectness 폼의 스케일 또는 위드스나 헤이트 값을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위드스가 160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200으로 바꿔주면 폭이 200이 될 거고요. 헤이트 값은 50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버튼의 크기가 가로 세로 크기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플레이 텍스트 객체에 가서 플레이라는 이 텍스트의 값을 조금 박스에 맞게끔 표시를 해줄 때는 폰트 사이즈를 크게 해주시면 되겠죠. 현재 14인데 얘를 25로 변경을 시켜보면 플레이라는 글씨가 2배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플레이 폰트 사이즈가 50 정도로 크게 줬을 경우에는 버튼 안에, 즉 텍스트가 수평이나 수직 방향으로 벗어난 상태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보여지질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paragraph라는 카테고리 안에 horizontal overflow, 그 다음에 vertical overflow의 값을 overflow로 선택을 해주면 지금 게임창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텍스트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버튼이라는 컴포넌트는 당연히 플레이 버튼 게임 객체 안에 버튼이라는 컴포넌트가 있고, 그리고 이미지라는 컴포넌트도 있습니다. 지금 이 버튼이라는 컴포넌트에 보면 트랜지션, 즉 버튼에 커서를 갖다 놓거나 버튼을 클릭을 했거나 버튼을 선택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얘는 컬러 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색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확인 좀 해볼게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플레이 버튼을 다시 누르면 에디터 모드로 되도록 합니다. 자, 노멀 컬러가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대로 얘는 놔두고요. 하이라이티드 컬러를 다른 색깔, 적색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스트 컬러를 파란색으로, 청색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봅니다. 이거 플레이 버튼에 커서를 갖다 놓으면 하이라이트, 즉 하이라이트 되는 컬러는 적색으로, 그 다음에 프레스트 눌렀을 경우에는 청색으로 이렇게 보여지겠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트랜지션의 이 속성은 컬러 틴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가 커서를 버튼에 갖다 놨을 때 내가 플레이를 누른 다음에 버튼에 커서를 갖다 놓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에는 노멀 컬러고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즉 버튼에 커서를 갖다 댔을 때 나타나는 색상은 하이라이티드 컬러가 되는 거고요.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는 청색으로 보여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이 버튼 게임 객체를 게임 창에서 비활성화시키는 것을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플레이 버튼은 누르지 않은 상태가 되어야지 되니까 얘를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자, 버튼 컴포넌트를 아래쪽으로 스크롤 바를 좀 내려보면 온 클릭이라는 카테고리가 보여집니다. 얘는 내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를 발생하는 거, 동작하고자 하는 것들을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게임 객체를 게임 창이나 씬 창에서 비활성화시킨, 즉 보이지 않게 할 경우에는 게임 객체를 선택을 하고 게임 객체 인스펙터 창에 게임 객체를 체크된 것을 해제하면 이와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즉 비활성화가 됐다는 것은 게임창에 나타나지 않는다, 표시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즉 우리가 구현하고 싶은 거는 온클릭에서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 버튼, 플레이 버튼 게임 객체를 지금 이처럼 비활성화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키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게임창에 표시가 됩니다.
자, 다시 플레이 버튼 객체에 onClick list is empty라는 부분에서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주면 자, 하나가 추가되어집니다. 내가 게임 객체, 즉 플레이 버튼 게임 객체를 눌러서 비활성화 시킬 거예요. 그러면 여기 런타임 아래쪽에 오브젝트를 플레이 버튼 게임 객체를 마우스 첫 번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요 값에다가 참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 버튼에는 게임 객체에 해당되어지는 함수, 그리고 Direct Transform, 버튼, 이미지, 자, 이런 컴포넌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게임 객체를 제어를 하거나 컴포넌트를 제어하거나 자, 여기에서 자, 노 펑션에 삼각형 아이콘을 클릭을 해보면 게임 객체, 당연히 버튼 얘도 게임 객체이고요. 이 게임 객체에는 Rect Transform 컴포넌트, 캔버스 렌더러, 이미지, 버튼 이런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거는 버튼, 플레이 버튼 게임 객체를 게임 창에서 비활성화 시킬 거예요. 그래서 게임 객체 카테고리 안에 우리가 비활성화, 활성화 시킨다라고 했을 때의 영어 단어는 activ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active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자, 목록을 한번 찾아보면 맨 아래쪽에 set active 가로 열고 불 가로 닫고라는 항목이 있네요. 얘를 선택을 합니다. 네, 여기에서 불이라는 거는 논리값을 얘기합니다. 즉 참이냐 거짓이냐. 지금 여기에 체크를 한다라는 거는 참 true값을 주는 거예요. 얘가 꺼져 있으면 false가 됩니다. 지금 내가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플레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체크가 지금 보여지잖아요. 자, 클릭합니다. 그러면 false가 되는 거예요. 얘를 체크한다라는 거는 항상 얘를 체크했다라는 거는 플레이 버튼을 누른 다음에 버튼 객체를 선택을 해도 계속 활성화가 되겠죠. 왜? 여기가 체크돼 있다는 건 true 값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false, 즉 꺼져라. 이게 체크된 거를 해제하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노말에는 하얀색이 당연히 버튼이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커서를 갖다 대면 적색, 그리고 프레스 눌러주면 청색이 나타나면서 버튼 객체는 비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튼이라는 게임 객체를 생성을 하고 지금 이 화면이 플레이 창을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초기 화면을 내가 구성을 하겠다,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버튼 또는 이미지라는 게임 객체를 이용을 해서 내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미지를 비활성화 시켜주고 게임에 필요한 모든 객체를 활성화시키는 뭐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이 버튼의 온클릭 이벤트에 대한 것들을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피커즈라는 부모 객체 안에 자식 객체로 큐브라는 자식 객체가 프리팹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얘를 전부 다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인스펙터 창에 가보면 로테이터라는 스크립트가 이네이블, 얘가 체크되어 있습니다. 컴포넌트를 켜고 끄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이네이블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네이블 된 상태이네요. 얘를 체크 해제하려면 난 사용하지 않겠다. 즉 disable이 되는 겁니다.
큐브라는 모든 게임 프리팹으로 생성된 게임 객체를 전부 Shift 키를 이용을 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로테이터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디세이블 시킨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큐브 모든 객체들을 접속을 해서 로테이터라는 컴포넌트를 이네이블 시킬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온클릭에다가 리스트를 하나 더 추가를 시켜주는 거죠. 어떤 객체를 갖고 올 거야? 큐브 객체를 가져오면 되네요. 그리고 이 큐브 객체에 이번에는 컴포넌트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포넌트가 로테이터 컴포넌트가 있어요. 이 컴포넌트 안에 보면 enable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목록 함수는 자, 여기가 full enabled라는 목록이 있습니다. 그렇죠? 얘를 선택합니다. 켜줘야 되겠죠. 당연히 얘를 체크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카피 자, 플러스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추가를 했고요. 만약에 얘가 필요할 때 필요 없다 그러면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주면 리스트가 제거가 되는 거고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면 리스트가 추가가 됩니다. 그 위에 거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이 리스트를 선택을 해서 카피, 그 다음에 여기에도 똑같이 이 값들을 넣어줄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추가, 삭제, 다시 플러스, 이번에는 큐브 원 객체를 그리고 똑같이 로테이터에 full enabled 추가 지금 차례대로 큐브 객체들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로테이터에 full enabled 다시 얘도 로테이터에 full enabled 지금 이제 큐브 객체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가겠고요. 여기다 마지막 하나가 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를 다시 한번 클릭해주고 큐브 5 객체를 참조시키고 로테이터에 full enabled를 선택을 해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면 첫 번째 게임 창에서 보면 지금 피커 큐브 게임 객체는 회전되지 않은 상태죠. 왜냐하면 그 큐브 객체의 로테이터라는 컴포넌트를 디세이블 시켜놨으니까. 근데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에는 당연히 버튼 객체가 비활성화가 되고 큐브 객체의 로테이터 컴포넌트를 키니까 회전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버튼이라는 거에서 온클릭 이벤트 발생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 트랜지션에서 버튼 객체의 하이라이트 되는 색깔, 그리고 눌렀을 때의 색상, 그리고 아무것도 동작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노멀 상태에서의 색상,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반복적으로 연습을 몇 번 해보면 큰 어려움 없이 이 플레이 버튼, 즉 버튼 객체의 온클릭, 버튼 컴포넌트 안에 온클릭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반복적인 연습을 꼭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면 온클릭을 이벤트를 호출을 하죠. 그래서 플레이 버튼 객체를 비활성화시키고 피커 큐브 객체의 로테이터 컴포넌트를 키기 때문에 회전되어지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응용을 하게 되면 게임 창에 처음에는 이미지가 표시가 되고 그 이미지와 버튼이 표시가 된 상태에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게임에 어서 필요한 모든 게임 객체들이 보여지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상태로 바뀌어지는 것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그런 것들을 즉 우리가 지금 씬을 여러 개가 있어서 그 씬을 로드하고 업로드하는 것들을 구현을 한다라고 하면 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야지 되는데요. 근데 스크립트 없이 이용하지 않고 내가 그냥 이미지에 이런 플레이 버튼과 그 다음에 롤오버에 관련된 이미지를 같이 보여주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 UI 이미지 메인 첫 번째 화면에 나오는 이미지들을 비활성화 시켜주면서 내가 롤오버 게임에서 우리가 사용된 생성된 게임 객체가 표시가 되고 게임이 진행되어진 것을 구현을 한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내가 여기서 인게임 ENV라는 프리팹을 만들어 놨는데 얘 안에 보면은 이와 같이 그라운드, 즉 여 위에 있는 그라운드, 월즈, 볼, 피커 이런 것들을 프리팹으로 만들어 놓고 얘를 껐다가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 부모 객체를 활성화시키면 게임을 실행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빈 객체를 이렇게 게임 env라고 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얘네 위치는 어, 상관없습니다. 뭐 0,0에다 줘도 되고요. 어떤 좌표값을 가지도 되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 객체 안에다가 그라운드, 월즈, 볼, 피커스 그리고 UI 이 전체를 자식 객체로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게임 env를 비활성화 시키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다가 이미지하고 버튼이 들어가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이미지 객체에는 지금 소스 이미지를 메인이라는 거를 하나 참조시켰는데 얘는 그냥 제가 아까 롤오버 게임을 했을 때 그 창 화면을 그냥 캡처를 해서 이미지로 저장을 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애를 버튼 객체도 추가했고 그거를 자식 객체, 부모 객체 UI를 캔버스 이름을 메인 UI로 변경을 하고 걔를 프리팹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얘를 켜놨지요. 자, 그러면 플레이 버튼에서 우리가 해줘야 될 건 뭡니까? 여기에서 리스트를 하나 추가를 하는 거죠. 여기에 리스트에 추가될 거는 내가 비활성화 시켰던 게임 env 객체를 참조시키고 얘를 어떻게 한다?
활성화시킨다. 게임 오브젝트의 set active 풀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럼 얘가 true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메인 UI에서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의 게임 객체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기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얘 플레이 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메인 UI는 게임 창에서 비활성화 시켜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리스트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메인 UI를 참조시킬 거고, 그리고 게임 오브젝트의 set active 풀을 false 값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면 지금 이미지 메인 UI가 먼저 보여지는 거고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 이와 같이 내가 비활성화시켰던 게임 ENV 게임 객체를 활성화시켜 준 거죠.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이 안에 게임 ENV 안에서 플레이 버튼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얘는 왜냐면 버튼을 우리가 메인 화면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를 아예 꺼주면 되겠죠.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다시 한번 메인 UI에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와 같이 게임 객체들이 말 그대로 게임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런 경우에 아까 로테이터 컴포넌트 꺼놨던 거는 켜놔야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오늘은 이렇게 버튼 게임 객체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